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간밤에 마지막 TV 토론, 그야말로 이제 불꽃 튀는 공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전쟁터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전투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마지막 한판이었고요. 특히나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뭐 제가 다 뭐 본 건 아닙니다만 제 눈에 걸린 헤드라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 손발 척척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이 마지막에 남긴 뼈 있는 말. 지금 이준석이가 독자 출마 끝까지 이제 밀어붙인다고 하면서 지금 우파에서 이준석 죽이기, 이준석 사표 만들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만 그 토론을 지켜본 소감이랄까 이런 것은요. 준석이가 김문수 후보를 거의 때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언급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라든가 등등 부정선거 등등 이런 것과 지금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실제 김문수, 이준석 협공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이 묵사발 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특히나 코끼리 발언, 그 아들 발언이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이재명이 도저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면 너무 기니까요. 코끼리 발언 그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고 그건 또 다른 시간에 제가 달리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그 아들 발언 있죠. 그 젓가락 이야기 나온 거 있죠.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거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김문수 후보의 전투력을 확인했습니다.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김문수 후보가 그걸 하니까 먹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성이 있는 진짜가 가짜를 때리니까 이 진짜 먹히는 것 같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저 개딸들 혹은 여초 카페 이런 데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준석한테 얻어맞고 김문수한테 얻어맞고 이재명이가 박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막판에 엄청난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요 언론들 특히 자, 조중동 가운데 중앙일보입니다. 자, 김문수 유죄된 대통령직 맞나? 김문수 유죄된 대통령직 맞나? 이재명 증거도 없는 조작 기소.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TV 토론에서는 이걸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잖아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퉁친다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런 식이거든. 근데 그건 법정에서도 다툼이 계속 있는 것을 한 방에 딱 이렇게 증거를 펼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물타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재명이가 도대체 저런 전과자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이런 거죠. 자, 어쨌거나 이번에 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고요. 자, 이거는 조선일보입니다. 자, 김문수 대법관 정원 황제인가? 100명은 일단은 이제 포기한다 그러죠. 그 대신 30명은 계속 밀어붙인다라고 합니다. 대법관을 30명.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법관이 모자란다, 부족하다. 너무 재판이 많아요, 거기도. 그래서 대법관들이 몇만 건 잡혀 있다 그러네, 거기. 그래서 대법원에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저도 찬성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이재명이가 지금 노리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대법원을 장악하겠다. 3권을 하나로 쥐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일련의 쿠데타입니다. 이게 바로 독재로 가는 길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반대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공격했습니다. 1, 2, 3차 토론 가운데 3차 토론이 제일 빛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이재명 논의 중이다. 단정하지 마라.
뭐든지 이렇게 말해. 그리고 논란이 되면요, 자기가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당에서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퉁치고 또 넘어가는 거지요. 자, 이재명 당선되면 윤 사면할 거냐라고 묻자 김문수 후보의 전투력이 바로 역공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본인은 셀프 사면할 것이냐. 지금 뭐 방탄 입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겁니다. 자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참 이런 독재 국가도 그렇게 잘 안 한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 이재명은 자기 하나 지키는데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재명 투표로 내란 진압하자. 근데 이 내란 프레임이 먹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내란이라고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실감도 못해요. 뭐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내란 뭐 어쩌고저쩌고 끝난 거잖아. 계엄 있었다, 계엄 끝났다. 잠 좀 일찍 들어갔던 사람은요,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일어났던 상황을 모른다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계엄 선포, 계엄 끝 다 끝난 거야 지금. 그런데 내란이라고 해도 그 내란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내란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내란 프레임이 저는 어쩌면은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아웃되고 탈락하게 되면은 이 내란 프레임 때문에 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이걸 갖고 밀어붙인 거거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엄청나게 지금 문제를 키웠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자신들을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자, 김문수 괴물 방탄 독재 막아라. 이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탄핵당, 걸핏하면 특검당 아닙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계엄을 뭐 찬성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충분히 저 이재명의 사악한 국가 침탈 행위를 막아야죠. 자, 이준석 파란 윤석열 안 돼. 파란 윤석열 안 돼. 이것도 이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되겠죠. 자, 윤석열의 스탠스와 김문수의 스탠스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을 대하는 태도는 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했고요. 김문수가 공격하는 스타일과 이준석이가 공격하는 스타일은 달랐죠. 그렇지만 그 두 개가 묘하게 하모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던 거죠. 손발 척척 김문수 이준석. 이걸로 이재명이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일이다. 자, 이재명 왜 국회에서 계엄 사과 거부했나? 꼿꼿 문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받아쳤죠. 군중재판식 사과 요구는 폭력이다.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독재의 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증거일 수도 있어요. 서영교가 그 발언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비호감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 국민에서 서영교 안 보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얼굴 들이밀면 표 깎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서영교가 사실 전면에 나선 것도 거의 없어요, 지금. 이걸 보더라도 꼿꼿 문수는 김문수의 오늘을 만든 큰 힘 중에 한 개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번 선거의 그 전체적 성격을 다시 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반드시 내란 프레임이 압도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란의 실체가 없다니까. 그리고 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이 너무도 뭐 짧은 시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계엄, 내란 이 프레임 자체를 갖고 이번 대선에 뛰어든 것은 크게 말이죠. 자신들을 죽이는 자살골이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는 이 과정에서 일약 대선 후보로 이제 급부상했던 거죠. 자, 김문수 영화 아수라가 성남시를 상징한다. 딱 맞아 떨어지죠. 뭐 완전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상정해놓고 만든 영화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아수라라는 영화는요. 자, 이재명 주변인 사망 검 강압 수사 탓이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주변인이 그런 식으로 쉽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없거든요. 자, 이준석 여기 나오죠. 법카로 과일 무려 2.8톤을 가져갔다. 집에 코끼리 혹시 키우십니까? 와, 이준석의 대박 히트곡이죠, 이거. 엄청나게 이게 부담이 되는 이걸로 표를 많이 깎았습니다. 이재명 표가 저는 말이죠. 이 법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딱 와닿는 게 없었잖아요. 이 코끼리라고 하는 이미지 한 방으로 저는 최소 이재명 표 100만 표 깎았다고 봅니다. 이거. 자, 이재명 엉터리 기소 근거 자료도 없지 않나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죠. 그렇다면 증거를 내놔라고 합니다. 그 증거 내놓는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정황에는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수사와 재판인데 그걸 이 짧은 시간에 이 토론하면서 증거 누가 어떻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는다 한들 그게 뭐 이쪽에서 부인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이재명이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 엄청나게 쫄렸고 급당황했다. 내 표가 그냥 지는구나 실감했을 겁니다. 그 아들 관련 발언도 그때 이준석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컸습니다. 그거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젊은 친구들이 2030들이 주로 이제 이용하는 그 커뮤니티 가보면 최대 이슈가 바로 그 아들 젓가락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뭐 비슷한 헤드라인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스탠스가 어떠냐를 놓고 이 이재명은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를 거기로 이제 끌고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럴 때마다 정색해서 답변하지 않고 역공을 해버렸죠. 제대로 그냥 잘 받아쳤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수라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준석 호텔 경제론 공산주의자 철학 가져왔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정복머리다라고 이렇게 또 떠들었죠. 왜냐하면 지난 토론에서 그 누구를 아느냐 뭐 사람들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그 이준석에게 물었죠. 이제 그 사람을 이준석이가 파묘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것도 필요하면 갖고 오는 걸 봐서는 당신은 여지없이 그런 어떤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준석이가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자 급당황 이재명 또 정복머리를 하느냐 이런 식이죠. 저들은 걸핏하면 정복머리 아니면 자신들이 평화 그 반대에 있는 국민의힘 쪽은 전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갖고 오는데 이제 그것도 안 먹힙니다. 요새는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렇게 그 센 정당이 아니에요. 요새는. 과거처럼 뭐 그냥 힘 있는 어떤 안보관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 그 프레임이 먹히지도 않아요. 이제는. 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차 토론을 마치고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득점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이준석이가 결국은 이제 마이웨이 하겠다. 끝까지 이제 사퇴하지 않고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가보겠다. 다시 사퇴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표의 흐름을 봐서는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 10%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10%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어떤 다운그레이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빠진 득표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에게 더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많지만 따로 제가 나중에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요. 한국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개죠. 한국 리서치, 입소스, 한국 리서치, 한국 갤럽 요 3대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 리서치는 MBS라고 아시죠? MBS 이거 지표조사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각 여론조사 기관이 1억씩 내 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MBS의 주축이 바로 한국 리서치거든요. 근데 그 한국 리서치에서 이번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3% 차이더군요. 3%. 이재명이 3% 앞서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여론조사니까 따로 고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자, 그걸 봐서는요. 거의 다 따라 붙었죠. 그 MBS는 마찬가지예요. 한국 리서치는. MBS는 지금까지 이재명과 김문수의 이 지지율 차이를 굉장히 크게 벌려놨잖아요. 처음에는요. 무려 뭐 20%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 그렇지만 계속 좁혀져 가지고
10%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좁혀졌는데 드디어 3%까지 따라붙은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딸들 있는 데가 보니까요, 그거 보수가 과표집되었다라면서 그냥 뭐 난리야. 그렇지만 그 개딸들 중에서도 야, 그렇더라도 이거는 문제다. 이 김문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제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지 모른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고 한국 리서치다, MBS다. 그 KBS라고 하는 가장 큰 언론사에서 조사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삼자 구도에서도 김문수의 승리,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충격적 어떤 상황이었었죠. 자, 아무튼 이번 3차 토론의 압승은 김문수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다양한 소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